안녕하세요. 자유로운 투자자 이고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산의 내재 가치를 측정하는 원리, 그리고 명목 현금으로의 누적을 통해서 가치의 추세선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여러 번 들으셔서 확실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원리를 이용해서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가치 대비 현재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의미를 알려드릴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현재 둘 다 저평가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 이걸 사야 할까요? 저평가니까 앞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뜻일까요? 저평가와 싼 가격은 의미가 다릅니다. 현재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내재 가치값 대비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부터 설명 먼저 드릴게요. 내재 가치를 엿보려면 꾸준한 물의 흐름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 귀족주 같은 경우에 자산가치 평가에 잘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모든 자산이 배당 귀족주처럼 꾸준한 물의 흐름이 있는 건 아니죠.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요. 테슬라처럼 배당을 주지 않는 자산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라는 자산의 가치도 가치의 층위에 따라서 설명을 하면 관심의 가치, 믿음의 가치, 욕심의 가치, 그리고 돈과 시간을 쓰는 내재 가치,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심의 가치는 사람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하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셀럽이기 때문에 그의 발언에 따라서 관심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내재 가치에 더욱 집중해야 해요. 내재 가치는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이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시간, 임직원들의 시간, 그리고 투자자들의 돈, 이 모든 것의 합이죠. 제가 시간 자산의 확장을 말씀드릴 때 테슬라라는 넓은 의미의 시간 거위가 이 모든 걸 다 품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넓은 의미의 시간 거위가 낳는 황금알을 통해서 시간 거위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댐과 저수지로 비유를 한다면, 테슬라의 댐 뒤에는 일론 머스크의 시간과 돈, 임직원들의 시간, 투자자들의 시간과 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와서 물의 양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물의 양 또는 물의 수위를 가늠하기 위해서 가장 잘 대변하는 물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죠. 저는 테슬라 댐에서 나오는 물의 흐름 중 중요한 지표를 매출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혁신과 성장을 계속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잉여 현금 흐름, 이런 다른 지표들은 매년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출이 테슬라 저수지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물의 흐름이라고 봤어요. 그렇다면 명목 현금 흐름을 누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테슬라의 매출 시계열 자료를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출을 모두 누적해서 누적 지수를 만들고 엑셀에서 추세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적 추세선이 실제 데이터를 얼마나 잘 나타내 줄까요? 추세선의 결정계수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를 잘 나타냅니다. 이 추세선이 테슬라의 가치를 나타내 준다고 한다면 이 가치와 가격을 어떻게 비교할까요? 가치 추세선 대비 실제 과거의 가격이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분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가치 대비해서 현재의 가격은 저평가나 고평가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게 테슬라의 역사가 좀 짧아서 데이터가 짧다는 거죠. 테슬라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시계열 데이터가 많아져서 테슬라의 내재 가치를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엔 삼성전자를 볼게요. 내재 가치 측정 원리에 분류해서 삼성전자는 물의 양이 변하고 있는 동적 상태이고, 대출이나 현금 흐름 등 나오는 물이 어느 정도 장기간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라는 댐 뒤에 있는 삼성전자 저수지의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유추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나오는 물 중에 어떤 걸 써야 할까요? 저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매출로 봤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분기별 배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당도 나오는 물의 흐름 중 하나예요. 하지만 제가 배당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삼성전자가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도입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배당 시계열의 역사가 더 길어져서 배당 귀족주 정도 된다면 배당이 주요한 물의 흐름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1993년도부터 삼성전자의 연도별 매출을 모두 누적했고 추세선까지 그려봤습니다. 이 추세선의 결정계수, R의 제곱이 1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잘 나타낸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상관도를 분석해보면 상관도 모델의 결정계수도 꽤 높게 나옵니다. 이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시가총액과 추세선을 또 그리면 시가총액이 가는 길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정확한 가치를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내재 가치의 어떤 값을 구해서 내재 가치 값 대비해서 삼성전자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 외에도 테슬라, 삼성전자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산의 핵심 가치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돈과 시간을 중심으로 한 내재 가치를 엿보기 위해서 매출이라는 물의 흐름을 사용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사고 싶은 대기자가 많은 걸로 봐서 욕심의 가치가 큰 것 같다. 그래서 욕심의 가치까지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투자자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욕심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계량화해서 엿볼 수 있을까도 또 고민해야겠지만 이처럼 각자의 생각한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산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인정하는 핵심 가치가 다르고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생각에 완전히 동의를 해서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저평가로 보이니 그럼 당장 사야 할까요? 아닙니다. 좋은 투자의 방법은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고 싼 가격에 사야 하는데 우리가 측정한 가치보다 현재 시장 가격이 더 낮다고 해서 싼 가격이 아니에요. 여기서 싼 가격은 내가 목표하는 투자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내가 목표하는 투자 수익률은 나만의 기준금리이죠. 이거는 모두가 다 각자 다릅니다. 나만의 기준금리는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spacebomb.com에 가시면 쉽게 구해보실 수 있는데요. 나만의 기준금리는 나의 현재 재정 상황에서 내가 목표하는 미래에 가기 위해서 달성해야 할 기준 수익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40살인 A씨가 종잣돈 3억 원을 잘 모아왔고 앞으로는 매년 연수입에서 생활비를 빼고 연 2천만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투자 목표는 10년 후에 월 현금으로 500만 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투자를 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때의 기준이 바로 나만의 기준금리가 됩니다. 이 경우 나만의 기준금리는 10.4%가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연 10.4% 이상의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 투자를 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기준금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테슬라, 삼성전자 보이더라도 이거를 투자해야 할까? 사람마다 달라요. 기준금리도 다르고 보유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자산에 투자해도 최종 투자 수익률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분이 언론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어떤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만 듣고 투자하지 말라는 이유가 꼭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가 인정하는 가치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기대하는 투자 수익률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산이라도 싼 가격, 즉 나의 기준금리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가격인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테슬라, 삼성전자가 가치 대비 가격이 저평가로 보인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수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으면 안 되겠지만 설령 가치 대비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내가 사도 내가 목표하는 기준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거는 싼 가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지가 좋은 상가가 급매로 나왔다고 해요. 그걸 나만의 기준금리가 10%인 사람이 사서 무인스터디 카페를 잘 운영하면 15%의 투자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만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무인스터디 카페 운영 경험 없고 그럴 생각이 없고 그냥 임차를 맞춰서 월세를 받는 투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예상하는 수익률이 5%라고 한다면 나만의 기준금리가 10%인데 그거보다 낮기 때문에 이 경우엔 싼 가격에 사는 게 아닌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똑같은 자산, 심지어 똑같은 사람인데도 투자 방식에 따라서 싼 가격에 사는 게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싸다고 해서 덥석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투자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가격이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만의 기준금리 이상의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가격이 맞나?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툴이 현금흐름 도표인데요.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